자, 이번 시간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과정에서 메인 매출 전표 그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내용들이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직접 입력을 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형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1월 20일 뭐 20일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1월 20일 날 어떤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랬을 때 뭐 매입 자료가 있다. 이 부가세 유형이 있죠. 이 매출 이 화면에 보면 메인 매출 전표 화면을 보면 부가세 밑에 부가세 유형이 있습니다. 매출은 이런 과세 11번, 그 다음에 그 24번 현금 영수증, 그 현금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러한 유형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과 관련해서는 일반 과세 매입이 있고, 그 다음에 현금 면세 부분 62번으로 코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유형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제시를 한 이유는 이러한 부가세 유형을 선택을 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그리고 부속 서류에 반영이 되게끔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품을 매출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과세 매출인 거죠.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과세로 입력을 하고 상품이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할 수 있을 텐데, 거래처가 뭐 예를 들어서 세모전자다, 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전자세금 계산서인지 계산서인지 그 종이세금 계산서인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전자세금 계산서다 선택을 하고, 분계는 보면 분계 없음, 분계도 없는 경우도 있네요. 그죠?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것 자체는, 부가세 신고 자체는 분계가 없어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것들이 신고서에는 반영이 됩니다. 근데 뭐 우리는 분계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금이다, 외상이다, 혼합이다, 카드다, 뭐 이런 식으로 분계 유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혼합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 매출과 관련해서 제품 매출로 지금 환경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404로 환경 설정이 되어 있죠. 그거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기초정보관리의 그 환경 등록에 보면 우리가 설명을 아까 해드린 것처럼 지금 제품 매출로 분계 유형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이라고 하면 원재료를 기본 그 계정 과목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매출로 입력하면 이게 404번 제품 매출로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형은 매출 쪽에서 과세 매출, 그 다음에 영세율 매출, 면세 매출, 이거는 매출을 했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그러한 면세 사업자의 매출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건별, 뭐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 유형을 선택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한번 만약에 매입이다 그러면 매입 중에서
부가세 유형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일반 과세 매입이다라고 하면 원재료를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원재료라고 하면 800만 원을 구입을 했어요. 뭐 똑같이 그냥 거래처는 세모전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원재료가 환경 등록의 세팅이 기본 매입 계정의 계정 과목이 원재료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재료로 불러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대변에 원재료니까 외상 매입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의 과세 유형, 부가세 유형을 과세로 갈 거냐, 면세로 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건별로 갈 거냐, 뭐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게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매입 매출 전표 이 위쪽 탭에 보면 매출과 관련된 게 4가지가 나오죠. 그죠? 교재에는 3가지라고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과세, 매출 카과 17번이죠. 그죠? 여기 보면은 매출 17번은 카드 매출인데 과세 매출인 거예요. 카드 매출인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면 18번으로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 매출, 건별 매출이라는 거는 이제 정규 증빙이 없는 그러한 매출들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출 쪽에 한 4가지 정도가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요. 매입 쪽에서도 4가지 정도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 과세를 이거는 전체 입력한 거를 다 보여주는 거고 매출 과세를 클릭을 하면 이 과세된 11번으로 입력한 항목들만 쭉 조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입 과세 이쪽은 10% 거래 징수 당한 그러한 거래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제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 부분 4개, 매입 부분 4가지. 만약에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들이 있다.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으로 입력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매입과 관련해서 54번으로 입력을 했을 겁니다. 이러한 부가세 유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회계 전표 입력하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09페이지에 있는 그 3번의 탭 화면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간편집 위에 보면은 뭐 복사가 있고 옆에 화살표 방향으로 돼 있으면 분계를 일괄 변경하는 게 있고 뭐 의제류 일괄 변경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죠? 만약에 이 거래를 내가 어디로 복사를 하겠다. 다음 달 20일로 복사를 하겠다. 이동을 시킨다라든지 뭐 이런 그 프로그램 매뉴얼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스크래핑을 해서 어떤 자료들을 쭉 끌어왔습니다. 끌어오면 거래처별로 공급처별로 소팅을 해서 어떤 그 하나의 A 거래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품을 구입한 거야. B 거래처에 대해서는 원재료를 구입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계정 과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일괄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분계 일괄 변경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분계를 일괄해서 혼합이냐 외상이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계정 과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변경을 시킬 때는 이 간편 집계 오른쪽에 있는 이 유형들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코드를 변환을 시킨다든지 뭐 이럴 때는 거래처 코드, 계정 코드가 지금 뭐 상품, 제품 매출로 되어 있는 거를 상품 매출로 다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거래처별로 계정 과목이나 거래처 코드나 뭐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기본이 돼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 두 가지밖에 입력이 안 돼 있지만 스크래핑을 쫙 해가지고 어떤 자료들이 이쪽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 그걸 좀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이 그 두 가지가 예정 신고가 누락된 거다라고 하면은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죠? 확정 신고할 때 예정 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뭐 24년 4월 1일로 확정 신고 개시년도 해서 체크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이 매출 유형을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매출 유형이 11번부터 24번까지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111페이지 보면 11번 과세 이거는 뭘 설명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부가가치세 10%가 거래 징수한 세금 계산서 상에 10%만큼 더 거래 징수한 매출을 이야기합니다. 부가가치세 10% 과세 매출을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11번이 대부분이겠죠. 일반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 그죠? 그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과세 세금 계산서인데 세금 계산서이긴 한데 0의 세율을 적용을 한 세율이 0인 그러한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12번으로 영세율 세금 계산서다라는 걸 표현을 해 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2번이다. 12번 뭐 상품이다라고 하면 원재료다라고 하면 원재료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버리면 영세율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는 이유는 국내 거래이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공급한 원재료를 가지고 수출업자가 외국에 수출을 할 것을 전제로 한 그러한 거래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손으로 입력을 하는 경우에 구매 확인서에 그 발급 번호가 있습니다. 그걸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 영세율 과세세금 계산서는 신고서상에 신고서를 보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01부터 03까지만 볼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와 집니다. 그죠? 과세 매출 1,000만 원 들어와 있고 과세 매입분 8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부가가치세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모든 게 거의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면세 매출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면세 사업자의 면세 매출을 입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거래다라고 하면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금 계산서냐 계산서냐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이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계산서 얘기합니다. 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뭐 계산서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건 면세 거래인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반 사람들은 다 그냥 계산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거래처가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면 일반 과세 사업자다라고 하면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이야기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일 날 그 면세 거래가 있었다. 예를 드는 거죠. 상품
매출을 했는데 이게 면세 거래입니다. 그러면 부가세가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어디에 신고서상에 또 반영이 되겠죠. 그죠? 부가세 신고서상에 한번 조회를 해보면 이 부가세 신고서 앞면에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과표 명세서에 이 계산서 발급 내역 200만 원 여기로 표현이 된다. 과표 명세서에 표현이 된다. 계산서 수취한 것도 여기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인 법인들 있죠. 법인인데 면세 사업자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부가세 신고 그대로 하죠. 그죠? 부가세 신고 기간에. 자, 그 다음에 건별로 입력하는 거. 정규 증빙이 없는 그러한 우리가 소비자,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과세 대상이긴 한데 증빙이 없다라고 하면 상품을 예를 들어서 110만 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건별로 입력할 때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나눠져서 입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부가세 신고서상에는 또 어떻게 표현이 돼요?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정규 영수증 외 매출, 건별 매출 여기에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뭐 이런 항목들이 이쪽으로 끌어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과세 유형, 부가가치세 유형들을 살펴보고 있죠. 그다음에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5번으로 입력을 하게 되죠. 이게 지금 간이과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 일반 수출이다. 아까 이야기한 이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것도 수출로 취급합니다.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외국에 중국에 수출을 한다, 직수출한다. 뭐 나중에 좀 이론 부분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수출 신고 필증을 통해서 세관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이 수출로 입력이 됩니다. 16번으로 상품을 수출을 했습니다. 얼마? 300만 원짜리 수출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영세율 구분 여기에 이제 직접 수출을 한 거냐 이 수출의 형태들을 이야기합니다. 직접 수출한 거다라고 하면 수출 신고 번호를 입력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해놓으면 부가세 신고서상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 영세율 적용이 되는데 기타로 여기로 들어올 겁니다. 여기로 쫙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일반 메인 매출 전표에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서상에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 그다음에 카드 과세된 게 있느냐? 일반 매출이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카드로 결제를 해서 카드 매출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죠? 보통 이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런 거래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17번으로 인식해서 상품을 이건 역시 500만 원을 매출을 했다.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계는 지금 생략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신고서상에 여기로 들어오겠죠. 여기로. 그죠? 조회를 해보면 500만 원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이 카드 매입도 우리 건별 매입, 건별 매출, 건별처럼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하면 지가 알아서 1.1로 나눠서 입력이 되게끔 기본 환경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드 면세, 그 다음에 카드
영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현금 받았는데 그 현금 과세 2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한 경우에 22번으로 입력을 그 구분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금 그 23번, 23번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줬는데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면세 사업자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했는데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그런 경우에 24번으로 주로 이 정도가 자주 나오는 매출과 관련해서는 많이 나오는 그러한 부가세 매출 유형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입력을 해보고 입력을 하고 부가세 신고서상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그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매입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